창업이 어떻게 보면 쇼핑처럼 됐거든. 많이 느끼는 게. 왜냐면 너도 나도 잘 된다 그러고 점주님들이 한 5개 이상의 브랜드만 만나면 헷갈려 이제. 왜냐면 만나는 데마다 잘 된다 그러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거기서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내가 창업할 브랜드에 맞는 매장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 나간 상권에서 더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맞아요. 만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맞아요. 사실 너무 많고 맞아요. 그 브랜드를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홈페이지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 들어가자마자 무슨 게임 회사, 게임 도박 그런 사이트처럼 매출 뭐 1억. 맞아요. 뭐 1억을 못 짓는 아마 프랜차이즈는 없을 정도로. 맞아요. 보통 1억, 순수익 30% 이상. 보통 이런 걸로 다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 그걸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생 브랜드가 선택을 받기에는 더더욱 더욱 어렵죠.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 내가 너네를 만나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막 넉넉한 자본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상황들이 아니었잖아. 맞아요. 광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매장 하나, 그 다음에 매장 하나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잘 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픈이 되고 이 시간들이 초반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장의 확장이 빠를 수가 없는 구조였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금적으로 처음에 매장 만들고 뭐 한 여유자금 10억, 20억 있어서 이걸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뭐 광고를 태우면서 갔으면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 그 어려움의 고민 속에서 안 해봤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말을 잘 못해서 매장이 확장되지 않는 건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지금 이어지면서 아까 이제 전환율이 30% 이상이 넘어갔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아마 지금의 매장 수 35개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본 창업자들의 마음이 벌써 이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영업의 역할이 다가갔기 때문에 전환율이 더 높아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 정답은 사실 모르지만 저희도 초반에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랑. 그러니까 보통 홈페이지를 지금 이제 만드시려는 분들이나 새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고 있는 형태들을 많이 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당시는 숫자를 되게 많이 얘기했었고 숫자에 대한 강도, 뭐 어디 매출 뭐 1억. 근데 우리 매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바로 질문 나와. 너희만 1억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도 말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본부장님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다른 형태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면 결국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오픈하는 점주님들의 성향 자체가 네. 우리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빵빵빵빵 찍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회수하고 그러면 이 브랜드를 했을 때 2년 차 됐을 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숫자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설상 그런 숫자를 찍힌다 하더라도 다른 감성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걸 창업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다라는 우리가 세워둔 이걸 본 사람들이, 점주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사실 지금 이 브랜드, 내가 만든 이 브랜드에 모여있는 점주님들의 이 성향 자체나 이 분들이 굉장히 좋거든. 그나마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점주님들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이제 1번인데 아직까지 이제 매장이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경험상 뭐 400개, 500개 있는 브랜드도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의 느끼는 이 강도가 나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동가씨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왜냐면은 사실은 점주님들도 사실 불안하시거든요.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걸 얼마큼 할 수 있지.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이 브랜드를 내가 해서 돈을 빨리 벌고 양도양수를 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거 생계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이거를 과연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다면 그러니까 저도 다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나도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이게 몇 년 안에 끝나면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첫 번째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 상생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원가에 대한 부분도 되게 노력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도 수익을 많이 취하지 않고 거의 없는 거지. 지금 거의 33%, 34%면 저희가 이제 물류에 대한 구매 파워가 없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약한 입장에서 지금 코스트를 34% 정도까지 맞춰놓은 상태면 사실 그냥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돈육에 대해서 아예 마진을 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가 물류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취해서 본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저도 프랜차이즈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흥망성쇠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개의 프랜차이즈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봤을 때 왜 저 브랜드는 오래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본부장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브랜드 몇 가지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은 이제 몇십 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브랜드를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는 이제 원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만족도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엄청 잘 될 때는 뭐 1억에서 뭐 1억 5천, 뭐 2억 이런 매출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게 5년이 지나가거나 3, 4년 지나가면 떨어지거든요. 그치. 뭐 3, 4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쓰는 인력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게 되고 하는데 본사가 원가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 브랜드를 만족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브랜드를 3년, 4년 하시면 애정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안 낳는다고 이 브랜드를 접을 수 없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했던 브랜드인데 그러면 본사에서는 그래도 원가를 낮춰서 그래도 남는 구조를 만들면 같이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는 신메뉴들도 대중성 있는 메뉴들을 계속 이제 어쨌건 출시를 하고 어차피 저희가 들어가는 상권이 15평에 작은 항아리 상권이거나 OPA 상권인데 그 작은 항아리 상권에 단지에 있는 주민수가 엄청 많잖아요. 15평에 테이블 7개, 8개를 회전수가 아무리 많이 돌아간다고 해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많이 회전 돌아갈 때 뭐 8번, 9번도 들어가지만 그 고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단계인데 지금은 이제 점주님들한테는 이제 원가를 낮추는 거고 고객분들한테는 계속 대중성 있는 신메뉴를 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포인트고 저희도 그릇 같은 경우도 좀 도자기나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 초반대에서 9,000원 후반대 메뉴를 판매하지만 그 내가 만족감이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이제 구성을 좀 만들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직장인들한테 초반에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어쨌거나 매일 이제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만족감 있게 먹어야 되는데 담음새 있게 그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게 양을 많이 주자. 양을 많이 주자. 이제 거기에 초를 맞춰서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이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고 지금은 이 방법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점주님이 소개해줘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오픈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찾는 거는 사실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저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고인물이거든요. 저도 이제 업력을 따져보면 꽤 많은 편인데. 그치. 왜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 저도 프랜차이즈 대리였거든요. 그럼 이제 업력 따져보면 그 10년 전에도 어쨌거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전문가라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걸 처음 브랜드를 만든 분들은 사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내가 안 도와줘도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근데 나는 사실 너네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둘이서 시작했지만 실행력이 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면 너네들한테 무조건 다 아낌없이 다 알려주고 싶었던 이유가 알려주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행하니까. 그 중에 케이스가 이제 가장 좋았던 케이스가 영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초반에는 이 브랜드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매장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느꼈을 때 여기는 직영점에서 운영하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매장만 잘 되지 다른 데 들어갔을 때 또 잘 안 되면 어떡해? 맞아요. 내가 초반에 리스크를 왜 내가 감당해야 돼? 맞아요. 어느 정도 다 잘 될 때 그때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리 이 매장에 매력이 있어도 초반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주춤주춤 하거든,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문의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내 브랜드를 설명하는 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이제 들어왔던 모든 질문들, 그러니까 항상 반복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들, 얼마 비용이 들어가냐,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 되냐, 뭐냐, 이런 질문들을 아예 영상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든 영상으로 한 번에 담아가지고 창업자가 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급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구나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브랜드를 설명하는 시간이 만약에 하루에 10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창업자한테 우리 브랜드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부터 보세요 라고 하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이제 뿌려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는 만났을 때 이 창업자가 나를 대하는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파란만장이 궁금해서 이제 만났을 때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딱 봤을 때의 이 감도하고 맞아요. 이 영상을 먼저 본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이 감도가 맞아요. 너무 다르고 문을 열면 바로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준이를 모르지만 정준이는 잘 알아요. 나를 무슨 연예인 보듯이 맞아요. 이 친구 맞아요. 내가 이 영상을 벌써 일주일 동안 20번은 넘게 돌려봤어요. 맞아요. 이 얘기하는 순간 이분은 창업 계약할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이걸 한번 해보면 너네가 지금 매장 수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매장이 이만큼 잘 되는 걸 내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영상 하나로 그냥 다 대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너네가 그 다음날 바로 잘 되는 매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장 3군데 이 가면 좀 몇 개 안 되는 이 매장의 영상을 딱 찍고 올리는 걸 보고 얘는 정말 진짜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해도 또 고민하거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우선 실행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 괜히 찍어가지고 뭐 될까? 난 말하기 좀 두려운데 내 얼굴이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프랜차이즈 하는데 얼굴 노출하는 게 마이너스 요소 아니야? 내가 떠들면 사람들이 또 괜히 네가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그 댓글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하다가 안 하거든, 사람들은 보통. 근데 너가 그 다음날 바로 영상 찍으러 가고 있어요 라고 딱 했을 때 얘네는 거의 실행력 하나는 거의 미쳤다고 내가 근데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던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맨날 유튜브를 사실 보잖아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면은 내가 보는 이 컨텐츠가 내가 찍은 컨텐츠를 누가 볼까라는 이제 첫 번째 의심이 좀 있고 나는 이거 당장 내가 편집을 하려면 난 편집 기술도 없고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PD를 고용을 할까? 그 사람 또 돈이 나갈 거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어떤 편집의 기술 그러면 막 다 보면서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보지만 저희는 지금 올라간 영상들도 보면 엄청 어설프거든요. 막 잡소리도 들어가 있고 잡소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지질거리는 소리 들어가 있고 저도 막 말을 막 절고 제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찍으라고 하지에 대해서 내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상 제가 영업하기에 좋은 어떤 그 외모의 컨디션과 말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정성이 사실은 있지만 신뢰감을 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생각할 뭔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자신이 좀 없는데 유튜브 통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은 저희 관계가 오래됐잖아요. 저를 뭐 처음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뭐 1개월, 2개월, 1년 동안 보시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생각들, 그 저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 좋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약한 사례가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사실상 뭐 이것저것 질문 없이 유튜브만 보고 와서 그냥 바로 계약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고 뭐 컨설팅을 한다는 부분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큰 방향성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실행하는 거.
근데 그거를 사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했지만 그걸 실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저도 성격상 좀 주춤주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사님이 실행력이 엄청 좋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자체가 너무 처음부터 고도화된 거를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일단 하자. 왜냐면 다 똑같이 시작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예비 창업자분들도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원하시는데 적은 비용으로 하기보다는 돈이 없어.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고 막 조금씩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에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컨설팅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 브랜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너네가 무조건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어. 포인트가 뭐였냐면 무조건 유튜브를 통해서 점주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얘기했던 그 매장의 컨디션이 1번이었어. 그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에 집중을 하고 영상을 해야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주님한테 대본을 주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점주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물류 지원해 드릴게요. 보통 다 이렇거든.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보통 그렇게 해. 그건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걸 보고서 누군가는 창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창업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를 하는 것 뿐이고 그게 영속성으로 따지자 보면 너무나 단기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 그것도 맞는 근데 것 같아요. 너네가 그 얘기했던 그 매장에 들어갔던 총 비용들 그리고 점주의 만족도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매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 매출들 그러면 이거는 본질은 무조건 다 만들어진 상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영업하는 사람이 내 브랜드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고 해도 시장에 있는 창업자들이 그걸 믿질 않거든. 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다 믿는 사람들은 없어. 맞습니다. 근데 너네가 그 영상을 찍은 걸 내가 딱 봤을 때 너네도 대본 없이 했잖아. 그리고 점주님한테 무슨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점주님이 느끼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짜여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지 보이거든. 저희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너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점주님을 보고 그 점주님 매장에 먹어보면서 대화도 한번 해봤을 때 진짜 꼭 하세요라고 매장에서 얘기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본사에 가서 따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막 열심히 막 해봤자 창업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또 광고 하나보다 홍보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점주님들하고 이 영상을 찍고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이게 완전 다르지 사실 그냥 다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더 들어보면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그 매장을 가 그 다음에 매장하고 점주님하고 물어봐 영상에 나왔던 거 봤다고 막 이러는 맞아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진짜 물어보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찍질 않으면 실제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 예비 창업자분들은 저희가 모르는 정보까지도 알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저희 브랜드나 어떤 브랜드를 하고자 하면 엄청 파보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용까지를 파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 블로그 보고 영상도 보고 다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진심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이 파보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니까 이제 영상이 사실상은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본부장님을 만나 뵀을 때 항상 이제 술자리에서 저희 브랜드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항상 내리에 많이 있었던 내용이 이제 돈가스 브랜드는 6개월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왜 우리 브랜드 지금 잘 나가는데 돈가스 브랜드는 6개월 넘어가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돈가스 메뉴 하나 가지고 판매했을 때 그거는 제가 외국대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외국 들었지만 이제 그 얘기가 되게 계속 와닿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6개월인가? 어떤가? 실제로 해보면 그런 브랜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돈가스 브랜드지만 이제는 타이틀 3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돈가스도 판매하지만 마저서부도 판매하고 카레도 판매합니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메뉴만 먹기는 좀 지루한데 그치. 저희는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오피 상권에서 어떤 특정 잘 되는 돈가스만 파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매출을 다 뺏어오는 경우도 좀 있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3가지라서 더 잘 됐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돈까츠는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가스 전문점이니까 돈가스 맛있는 건 기본이고 다른 거 먹으려고 했을 때 다른 거 전문점 가서 먹어야지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돈까츠에서 먹었을 때는 그 돈가스도 맛있지만 마제소바도 맛있고 그냥 심지어 우동이나 이런 면 요리가 아무거나 시켜 먹어도 평균 이상의 그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워낙 그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아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먹어봤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음식들이 다 맛있다. 그럼 사실 다 맛있기 때문에 메뉴를 늘렸을 때 이게 성공 포인트가 되는 거지. 지금 너네가 돈가스만 맛있고 메뉴만 늘려놨어. 김밥 천국처럼 그냥 메뉴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브랜드가 다 성공해? 그럼 다 그렇게 만들지.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이건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영상 찍기 전에도 아까 그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진짜 점주님들이 지금 매장 35개인데 3개, 4개씩 하는 점주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브랜드는 그냥 시간 싸움인 거지 몇백 개 하고 있는 브랜드를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이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떻게 하면은 그 돈까츠는 좀 더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브랜드인데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홍보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아. 지금 돈까츠에서는. 저도 궁금하네요.